저는 대전에서 시간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들리죠.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뒷모습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 혹은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보다 더 오래 남아있는 무언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들러 청소 스케줄표를 확인했고 낯선 주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전 유성구 복명동 윤날 빌라 302호. 담당자는 오래 비어있던 집인데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전체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종이 끝부분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냄새가 좀 심하니 주의 바랍니다. 보통 이런 메모는 반려견 배설물이나 하수구 막힘 정도의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 메모가 얼마나 부족한 설명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빌라 외벽은 오래된 회색빛 콘크리트였고 창문은 대부분 닫힌 채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3층 계단을 오르는데 이상하게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층계마다 어딘가 눅눅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습기, 오래된 음식물 냄새가 한데 섞인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향이 분명하게 튀었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적은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 이상한 단내 같은 것. 설탕을 태운 냄새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문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머리카락이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그 안에서는 미세하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요. 관리사무소에서 왔어요. 습관처럼 말하며 벨을 눌렀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퀴퀴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입안이 싸늘해질 정도로. 현관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신발장 위에는 오래된 여성용 구두 한 켤레가 얹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신발이 한 짝은 먼지로 덮여 있고 한 짝은 깨끗한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막 신으려다 멈춘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집안은 오래된 가구와 쓰레기, 부서진 식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 구조가 어딘가 뒤틀려 보였습니다. 보통의 빌라 구조라면 거실이 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방이 나뉘어야 하는데 이 집은 거실 오른쪽 벽이 절반 정도 막혀 있었고 그 안으로 좁은 문이 하나 달려 있었죠. 문에 잠금 장치가 2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처음엔 단순히 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을 때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바닥에 있던 종이들이 휙휙 날렸습니다. 그 종이들 중엔 누군가의 손편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거기에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종이 끝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어른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톡톡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벽을 두드리는 듯한 리듬. 제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관에서 나는 소리겠지 하며 애써 무시하고 욕실 쪽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욕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냄새가 훅 들어왔고 거울에는 희미하게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난방도 안 들어오는 빈집인데 거울에 김이 서려 있다니. 게다가 욕조 안에는 검은 물이 반쯤 고여 있었습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그런가 하고 살짝 막대를 집어넣는 순간 척 하고 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휘적거린 것 같았습니다. 겁이 나서 물을 빼버렸더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물이 다 빠진 욕조 바닥에는 이상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처럼 생긴 5개의 길고 희미한 얼룩.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손을 짚고 일어나려 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부터 제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보고 있는 느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쉬는 느낌.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고 청소 도구를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무도 없는데 거실 쪽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벽이 아니라 마루바닥 아래에서 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엎드려 기어다니는 듯한 규칙적인 마찰음. 저는 청소기를 껐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춘 지 몇 초 후 그 좁은 문 2개의 잠금 장치가 달린 그 문에서 철헉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잠금을 푸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식어버린 듯 멎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공간에서 그 문만이 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단내, 처음 계단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이상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누군가 제 손을 덮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짝 젖은 하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손.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손을 떼는 순간 문 안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문 뒤에 그 집이 왜 비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냄새가 무엇이었는지를.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밤마다 그 단내를 다시 맡게 될 거예요. 문 안쪽에서 떨어진 소리가 울린 뒤 집안은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끔찍했어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벽을 짚고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들렸어요. 쓱! 문틈 안쪽에서 마치 천조각이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리듬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처럼요. 저는 온몸이 굳은 채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아래로 희미한 무언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발이 아니었습니다. 손이었어요. 작고 가늘고 마치 물에 부른 듯한 하얀 손이 문틈 밑으로 살짝 튀어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는데 그 순간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암흑. 그 짧은 찰나 동안에도 확실히 느꼈어요. 그 문이 조금 열렸다는 걸. 처음엔 손전등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버튼을 누르는 데에도 3번이나 실패했어요. 불빛이 켜졌을 때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작은 방 하나 정도의 공간이었고 벽지는 곰팡이로 까맣게 변색돼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 한쪽 벽에 종이 수십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사람 오지 말아요. 엄마 문 닫아줘요. 손 나와요. 손 나와요. 손 나와요. 라는 문장은 3장 연속으로 반복되어 붙어 있었어요. 그 아래엔 오래된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빠지고 눈 한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인형의 팔이 뭔가에 묶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묶인 끈은 바닥에 작은 구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멍이 하수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앞서 조심스럽게 그 끈을 잡아당겼죠. 그런데 구멍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반대로 끌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끈 끝이 구멍 안으로 스르륵 빨려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빛을 비추며 구멍 안을 들여다봤을 때 안쪽에서 반사되는 듯한 눈 2개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로 넘어지듯 물러났습니다. 손전등이 떨어지면서 벽을 쳤고 그 충격으로 방 전체가 울리는 듯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하지만 이상하게 그 발소리는 바닥이 아니라 천장 쪽에서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천장으로 올렸습니다.
천장 한가운데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습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점점 넓어지더니 방울처럼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손등 위로 떨어진 그 방울은 물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하게 미지근한 피. 피가 떨어진 자리를 보자 천장 위에서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손가락은 손등을 스치며 제 얼굴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피로 번들거리는 손톱이 내 코앞까지 다가올 때쯤 몸이 굳은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소리도 냄새도 공기도. 그냥 정지된 듯한 침묵 속에서 천장의 손가락이 쏙 하고 사라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문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순간 제 뒤에서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문을 열었어요? 그건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귀에 닿는 그 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둔탁하고 질척한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그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까지 뛰었죠.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 있던 공기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분명 창문도 없는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숨결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제 목덜미에 바짝 붙어 숨을 쉬는 듯한, 그때부터 머릿속에 울리는 그 냄새, 단내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마치 설탕을 태워 만든 시럽을 코에 들이붓는 듯한 달고 무겁고 역겨운 냄새. 저는 거의 울면서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뛰는 동안 뒤에서 계속 탁탁 하는 소리가 따라왔어요. 규칙적인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1층 현관문을 밀어젖히고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햇살, 바람, 사람들의 목소리.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돌아보는 순간 등줄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3층 창문, 그 문이 있던 방의 창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하얀 손이 하나 창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창틀을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그대로 인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숨이 막혀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미지근한 피의 감촉이 남아있었고 그 끈적한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문질러도 그 단내는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추스르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청소도구를 그대로 두고 관리사무소로 돌아가려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도로를 걷는 내내 귓가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가끔은 내 발소리와 딱 맞춰서 가끔은 반템포 늦게 후. 한 번은 일부러 걸음을 멈춰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바로 옆 깃불 가까이에서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돌아가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귀에 닿는 바람이 너무 사람의 온기 같았습니다. 겁에 질려 근처 카페로 뛰어들어갔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냥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그 냄새도, 그 손도, 그 목소리도 다 착각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청소도구 가방을 열 때마다 그 냄새가 났습니다. 특히 장갑을 꺼낼 때 아직도 그 단내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 앞 매트에 늘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 같기도 하고 손자국 같기도 한, 모양은 매번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물에 부른 듯한 흰 형체였습니다. 하루는 그 자국이 집 안쪽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바로 그 냄새가 났어요. 방 안 가득 그 단내가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아주 미세하게 톡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제 머리맡 벽 뒤에서 쿵 하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물 한 방울이 제 볼에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닦아보니 물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천장 위에는 그날 봤던 그 손이 있었습니다. 하얗고 길게 늘어진 손이 천장 틈 사이로 나와 있었습니다.
손목 근처엔 아직도 그 인형에 묶여있던 끈이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손이 천천히 방향을 틀더니 제 얼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려다보는 시선을 따라오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청소 용역 사무실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복명동 302호 다녀오셨어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왜요? 그 집 오늘 경찰이 왔어요. 며칠 전에 거기서 사람 발견됐대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이요? 누구요? 지난주부터 실종된 아주머니요. 근데 이상한 건 그분이 있었던 곳이요. 그 작은 창고방 있잖아요. 그 안쪽 벽이 가짜 벽이었대요. 가짜 벽? 네, 벽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서 시신이 나왔대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옆에 아이 인형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 인형 팔에 뭐가 묶여 있었대요. 끈 같은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 위에서 또 한 번 툭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전화를 들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동자만 천천히 위로 올리자 천장 틈 사이에서 끈 한 가닥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작고 하얀 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장 틈이 벌어지며 무언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없었어요. 입은 찢어진 채 피를 질질 흘리며 입술 사이로 그 단내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돌려줘. 그 말과 함께 천장에서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무언가가 제 앞에 떨어졌고 그건 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 팔에는 여전히 끈이 묶여 있었고 끈 끝엔 사람 손가락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청소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본 손, 냄새, 그리고 그 인형이 여전히 제 꿈속에 나타납니다. 가끔 잠결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톡톡톡. 그 소리가 들릴 때면 그 집의 벽에 붙어있던 아이의 글씨가 떠오릅니다. 문 두드리는 사람 오지 말아요. 이제는 그분이 제 집 안 어딘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아직도 그 단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